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기사 실기 2023년 제3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 2, 3회 계속해서 근골격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하루에 괄호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자, 이렇게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 작업만 몇 시간이었어요? 4시간.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2시간이다 라고 했죠. 그죠?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자, 그 다음에 물체를 드는 작업인데요. 하루에 10회 이상 몇 킬로그램?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자, 시간은요, 금방 설명했다시피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만 4시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 드는 작업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1kg을 한 손가락이죠. 그죠? 한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의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자, 이렇게 한 손 손가락으로 옮기거나 쥐는 작업은 2시간 이상 1kg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손으로 힘으로 쥐는 작업. 그래서 한 손의 손가락을 이용할 때는 1kg이고 한 손으로 들거나 쥘 때는 4.5kg 됩니다. 하루에 10회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이거 바뀌었죠, 그죠? 25회 10kg 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 들거나 어깨 위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자, 그 다음에 하루에 총 2시간 동일하고요. 분당 2회 4.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그 다음에 총 2시간 이상 동일하고요.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 충격을 가하는 작업. 숫자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역시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도 출제되었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가지 기준, 그저 틀리신 분들 파란색 별표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적으시오. 첫 번째, 사망자는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그죠? 두 번째, 몇 개월이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라고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한 건의 사고에서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세 번째,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는 이것도 반드시 그냥 질병, 일반 질병 안 되죠. 직업성 질병자라고 해야 합니다. 동시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가지죠. 그죠? 사망자는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인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에 해당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였죠. 그죠? 작업장의 온도가 21도씨 1기압이고 100도씨의 건조로 내에서 크실렌인데요. 분자량이 106이 시간당 1.6리터다. 그죠? 1.6리터/h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크실렌의 폭발 범위가 1에서 7이라는 건 1%가 폭발 하한계, 7%는 폭발 상한계를 뜻하겠죠. 그죠? 비중이 0.88인 경우에 폭발 방지를 위하여 온도를 보정한 환기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했고요. 안전계수는 10, 온도에 대한 보정 상수가 1.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21도씨 1기압 기준의 Q는 하고요. 지금처럼 이제 폭발 하한계가 주어졌을 때죠. 분자량 곱하기 대입할게요.
분자량 곱하기, 그죠? 지금 현재 분자량이, 크실렌이 106이다 주어졌고요. 자, 이렇게 하한계가 주어졌을 때는 폭발 하한계죠, 그죠? 하한계에서 상한계니까 하한계 1이 되겠죠? 곱하기 온도 보정 상수 B가 들어가는데요. 1.0이다라고 했습니다. 분해 21도씨 1기압의 기체 1몰의 부피니까 24.1 곱하기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리터 퍼 아워가 주어졌다, 그죠? 자, 리터 퍼 아워의 비중을 곱해주면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은 1.6 리터 퍼 아워 곱하기 비중 0.88, 괄호는 안 해도 괜찮죠, 그죠? 곱하기 안정계수 곱해줘야 됩니다. 안정계수가 10이다라고 했고요. 하한계 단위가 퍼센트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없애기 위하여 위에는 10의 제곱 100을 곱해준다, 그죠? 밑에가 ppm일 땐 10의 6승을 곱해줬죠. 밑에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10의 제곱 곱해줬습니다. 현재 요 값은 시간당 시간의 값인데요. 미니트로 계산하라 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60 해서 미니트를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면 5.34가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를 지금 생각을 안 했는가 하면은 100도씨로 온도를 보정한 값을 계산하라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정한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의 온도는 얼마인가 하면 21도씨죠. 근데 보정을 하면 얼마인가 하면 100도씨죠. 근데 지금은 리터의 3승 퍼 미니트에 대한 보정이니까 미터의 3승, 즉 부피 보정이죠, 그죠? 부피 보정은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간다? 부피의 보정은 V2는 V1 곱하기 273 플러스 20, 처음 온도고 나중 온도가 위로 갔죠, 그죠? 부피니까요, 273 플러스 T2, 나중 온도 위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정 전의 부피가 5.34다. 우리가 계산했고요. 곱하기 273 플러스 보정 전의 온도는 21도고 보정 후의 온도는 건조로 100도시니까요. 273 플러스 1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6.77m의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법규의 내용 암기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 인자 중에 분진의 종류를 7가지 적어보시오. 그죠? 자, 요거를요, 유리, 석면, 용접할 때는,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이다, 그죠? 그래서 방독면이 아니라 광공면을 착용하라.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요. 7가지를 다 적어라 그랬다, 그죠? 유리와 석면을 용접할 때, 목재도 넣어야 된다, 그죠? 유리, 목재, 석면을 용접할 때는 광공면을 착용하라. 그죠? 암기 쉬운 대로 기억하세요.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석면 분진, 용접퓨, 유리섬유까지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법규의 내용이 역시나 많이 출제되었죠. 또 법의 내용이다, 그죠?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3가지를 적어라. 첫 번째, 그죠?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됩니다. 자, 의료법에 따른 의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가능합니다. 그죠? 3가지 적으시면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가 쉽죠. 그 다음에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적으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별표 2개, 그죠?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기용제 작업장에서 측정한 톨루엔의 농도가 주어졌습니다.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값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산술 평균은 지금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다. 그죠? 12분의 하시고요. 주어진 값을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175 해서 마지막에 215까지를 더해서 1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10이 아니라 12가 돼야 되고요. 계산값은 129.50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압 평균이다. 그죠? 루트 하시고요. 지금 12개였죠. 그러면 루트, 12루트 하시면 되죠. 괄호 안에는 값을 전부 다 곱해주시면 된다. 그죠? 12개를요. 마지막 215까지 곱해서, 네, 루트, 12루트, 이렇게 계산기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113.31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예, 법규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법규 내용이니까요. 별표는 하나 붙이겠습니다. 자, 당연히 그죠. 처음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하고 다시 확인하시라는 뜻에서 파란색 붙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닥에서부터 보통 천정까지는 2.1m 이상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요. 이 경우 공동 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된다. 휴식 시간에 20%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다 해버리면 쉴 시간 없죠.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에 걸리는 시간은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적정한 온도인데요. 18에서 28도씨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적정한 밝기인데요. 우리가 통로의 밝기도 75예요. 50은 너무 낮은 것 같죠?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100에서 200 룩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18에서 28도시고 밝기는 100에서 200 룩스.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넘어갑니다. 네, 환기 시스템의 제어 풍속이 설계할 때보다 저하되어 후드 쪽으로 흡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국소배기 장치 중 후드 성능 불량의 원인 또는 후드의 흡입 능력 부족의 원인 3가지를 적어라. 후드가 먼지를 잘 흡인해야 되는데 지금 잘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죠? 자, 일단은 용량이 부족할 때, 기계 용량, 그죠? 송풍기, 바람의 용량이 부족할 때겠죠? 송풍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송풍기 용량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의 바람이 불어오면 흩어지죠. 주변에 심한 난기류가 형성된 경우. 그 다음에 내부의 분진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으면 더 이상 흡입이 힘들죠. 송풍관 내부의 분진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경우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드의 성능 불량의 원인, 후드의 흡입 능력 부족의 원인 3가지입니다. 송풍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후드 주변에 심한 난기류가 형성된 경우, 송풍관 내부의 분진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앞에서 나왔죠, 그죠? 자, 네, 별표 2개 붙여볼게요. 피토관으로 덕트 내 유속을 측정했더니 속도압이 주어졌죠? 20이고요. 덕트 내부 온도가 270도시고 피토관 개수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덕트 내 유속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이고요. 공기 비중량이 1.3이라 주어졌어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유속을 계산할 때 유속
공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속도압이 주어졌기 때문에 VP는 뭡니까? 2G분의 RV제곱이죠. 1분이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RV제곱은 VP 곱하기 2G가 되죠. V제곱은 R분의 VP 2G고요. 제곱 없애면 루트, 요 공식이 나왔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P2간 계수가 주어질 때는 앞에 P2간 계수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실 때 P2간 계수가 주어지면 곱해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현재 P2간 계수가 0.96이다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루트. 지금 공기의 비중량이 1.3이다 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당 0도씨 1기압일 때 공기 비중량이 1.3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조금 쉬운 문제가 되는데요. 그냥 공기 비중량을 줬는데 이거를 공기 비중량을 보정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덕트 내부 온도는 270도씨인데요. 공기의 비중량 1.3은 0도씨 1기압에서의 공기 비중량이 1.3입니다. 그러니까 270도씨 값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온도 보정을 해야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이게 실기다 보니까 실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주어지는 비중량이 몇 도씨 몇 기압일 때 비중량이다라는 조건이 지금 안 주어졌다라고 보고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요거 값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비중량의 단위를 볼게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이에요. 킬로그램은 뭐 그죠? 온도 보정과 무관한데요. 미터의 3승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하면 부피 분의 1이에요. 우리가 부피 보정이 뭐였는가 하면요. 부피 보정은 나중 온도 위로 가라. 그죠? 처음 온도 아래로 가라 했죠. 근데 분의 1이니까 이게 거꾸로 바뀌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혼돈되셔서 왜 이렇게 합니까? 질문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니까 미터 3승분의 1, 즉 부피분의 1을 보정하시는 거니까 분자 분모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정 전의 비중량 1.3 곱하기 나중 온도 아래로 가야죠. 그죠? 273 플러스 나중 온도 얼마입니까? 270. 처음 온도 얼마예요? 0도씨 1기압일 때가 1.3이니까 0도씨죠. 그죠? 요거 계산하니까 공기 비중량이 0.65가 나왔어요. 그래서 1.3을 대입하면 안 되고 0.65, 그죠? 온도 보정한 비중량 대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P는 주어졌잖아요. 20이고요.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요거 계산기 계산하시면 23.58이고 유속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필기에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여과 포집 원리, 채취 기전에 따른 영양인자를 각각 2가지씩 적어라.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하고 기억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똑같은 것만 파란색 해봤습니다. 간섭도 영향을 주는 게 입자 크기, 여과지 기공 크기, 섬유 직경. 관성 충돌도 입자 크기, 여과지 기공 크기, 섬유 직경. 확산도 입자 크기, 여과지 기공 크기, 섬유 직경. 똑같은 거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섭, 관성 충돌, 확산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일단은 입자 크기하고 여과지 기공 크기, 섬유 직경 이렇게 3가지가 동일하다. 동일한 3가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노동부 고시의 내용 중요하죠. 그죠? 작업 환경 측정 인자의 단위 표시 기준을 적으시오. 성면은 개수죠. 몇 개다라고 나타낸다. 그죠? 개 퍼 센티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가스, 증기, 분진, 듐, 미스트는요. 미리그램 퍼 미터 3승도 되고 ppm도 가능합니다. 고열이죠. 복사열을 포함한 고열은 습구, 흡구 온도 지수를 구하여 도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단위 표시 기준이니까요. 표시 단위를 적으라 하면 도시인데 기억나시면 이대로 적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열은 습구, 흡구, 온도 지수를 구하여 도시로 표시한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는데요. 필기에 한 번씩 나왔죠. 그죠? 자, 인간이 이것도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자주는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예. 완전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니죠. 인간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를 뜻하는 지적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온도. 우리가 느끼기에 쾌적하다 느끼는 온도인데요.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일단 남자와 여자는 온도 조금 다르죠. 여자가 더 추위를 타고 남자들 더위를 타죠. 그래서 지적 온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죠. 나이 들면 추위 탄다 하잖아요.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죠. 우리가 여름에는요, 한 30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25도씨만 돼도 시원하다 느끼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계절에도 따르고 작업량,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추울 때도 열이 나니까 달라지죠.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또 열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적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건 성별, 연령, 계절, 작업량, 섭취한 음식의 종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예,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기하학적 직경의 종류 3가지를 적고 설명하라. 그죠? 기하학적 이마 그랬죠. 그죠? 예, 마틴 직경은 2등분한다 그랬죠. 마틴 직경은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직경입니다. 패가 그랬죠. 페렛 직경은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 다 음이다. 그죠? 페렛 직경은 입자의 가장자리를 2등분한 직경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먼지의 한쪽 끝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끝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로 나타내는 직경 해도 되겠습니다. 등면적 동원 그랬죠. 동일한 원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등면적 직경은 입자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이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틴 직경은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직경. 페렛 직경은 입자의 가장자리를 2등분한 직경 해도 되고요. 먼지의 한쪽 끝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끝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로 나타내는 직경. 등면적 직경은 입자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 그죠?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입자상 물질의 채취기구 중 직경분립 충돌기의 장단점을 2가지씩 적어라. 그죠? 자, 충돌시켜서 입자 크기 자료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랬죠. 호흡기의 부분별로 침착된 입자 크기 자료를 추정할 수 있고요. 크기를 가지고 질량 크기 분포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입자의 질량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2가지가 쉽죠. 또는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입자의 크기별 분포와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단점은 충돌시키다 보니까 데튄다 그랬죠. 데팀으로 인한 시료의 손실이 있다. 그리고 시료 채취가 까다롭다 그랬고요. 시료 채취 준비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 데팀으로 인한 시료 손실이 있고 시료 채취가 까다롭고 시료 채취 준비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 중에서 적으신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파란색 별표 잘 안 나왔던 거죠. 그죠? 유해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흡착법 중에 물리적 흡착법의 특징을 3가지 적어라. 자, 유해가스 처리를 하는 흡착법에는요, 물리적 흡착법이 있고 화학적 흡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리적 흡착법은 가역 반응. 이게 화학이라는 건 화학 변화를 거치면 성격이 바뀌어 버리죠. 하지만 물리적인 건 섞여 있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있다. 그죠? 가역 반응으로 흡착제의 재생과 회수가 용이하다. 그리고 화학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흡착열이 낮고 다분자 흡착이다. 이렇게 3가지가 쉽죠. 또는 가스와 흡착제가 반데르발스 결합력으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요. 가역 반응으로 흡착제의 재생과 회수가 용이하다. 흡착열이 낮다. 다분자 흡착이다. 또는 밤데르발스 결합력으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 적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화학적 흡착은 비가역 반응, 화학 반응을 거쳐서 특성이 변화되어서 돌아갈 수 없죠. 비가역 반응으로 흡착제 재생과 오염가스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흡착열이 높고 단분자 흡착이다. 이렇게 물리적 흡착법을 반대로 해석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가스와 흡착제가 화학적 반응을 하므로 결합력은 물리적 흡착보다 크다. 그죠? 협착이 아니라 흡착이죠. 그죠? 흡착보다 크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갑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공기의 비중이 1.2, 덕트 내 유속이 20인 70도 곡간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단, 덕트 직경은 20cm고 중심선의 반지름은 5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곡간의 압력 손실 델타 P는요, 압력 손실 개수죠. 곱하기 90도분의 각도 세타 해주고요. 곱하기 VP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현재는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지지 않고 곡률 반경비에 따른 압력 손실 개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곡률 반경비를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죠? 현재 중심선의 반지름이 50cm다. 그죠? 덕트의 직경이 20cm고 직경분의 20cm분의 곡률 반경의 중심선 반지름이 50이다. 이거를 계산하니까 2.5가 나왔습니다. 2.50. 2.50일 때의 압력 손실 계수가 0.2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압력 손실 계수 0.2 곱하기 90도분의 현재 각도는 70도 곡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지금 VP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비중과 유속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VP를 계산해야죠. 그죠? VP는 2G분의 RV제곱이죠. 2 곱하기 9.8분의 현재는 공기 비중이 1.2. 지금처럼 이제 비중이 주어졌을 때는 비중을 이용한 식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곱하기 유속이 20이다니까요. 20의 제곱. 계산하니까 24.499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죠. 자, 24.49 계산한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4.19가 나왔고요. 압력 손실이니까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H가 잘못됐네요. 그죠? 오타가 많아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계산 문제입니다. 오염원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에 가로, 세로가 1인 플랜지가 부착된, 그죠? 정사각형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어 속도가 2.5m/s일 때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 자, 일단은요, 60을 곱할까 말까 생각할게요. 미니트죠? 속도는 세트 단위니까요. 60 곱해줘야죠. 그죠? 플랜지가 부착되었다라고 했으니까 0.75 곱해줘야 되고요. 자, 공식 Vc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가 공식이었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60 곱하기 0.75 곱하기 제어 속도 Vc가 지금 얼마다라고 했는가 하면요. 2.5다라고 주어졌죠. 곱하기 10 곱하기 x는 떨어진 거리죠. 0.5m 떨어졌다 했으니까 0.5의 제곱이고요. 자, 지금은 가로, 세로가 주어졌으니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1 곱하기 1이 면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393.759 단위는 미터 3승/, 미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진에 노출될 경우 우려되는 진폐증의 명칭을 적어라.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세요. 자, 유리규산 뭘까요? 유리규산은 규폐증이 되겠다. 그죠? 면 분진은 면폐증 됩니다. 석탄은 탄광부 진폐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끝이네요. 그죠? 그래서 예,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18번까지밖에 문제가 없네요. 역시나 2023년 기출문제는 1, 2, 3회가 다 동일하게 계산 문제는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네, 많이 풀던 문제 안에서 나왔고요. 단지 산업안전보건 법규의 내용이 암기형 문제,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부가 충실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선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새로운 문제만 보실 게 아니라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부터 공부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 들죠, 그죠? 그리고 새롭게 출제된 법규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